안녕하세요. 박찬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강의 주제는 여기에 써 있듯이 늘 건강으로 치매가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다 라고까지 할 만큼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왜냐? 나를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이처럼 무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오늘 강의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저를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우리가 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뇌입니다. 뇌인데 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뇌의 혈관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뇌는 혈관이 이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바로 뇌 속에 있습니다. 1000억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지탱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글리아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당 10개 정도 글리아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뇌를 저는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만져보면은 느낌이 말랑말랑한 두부처럼 그렇게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과연 뇌라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뇌과학에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약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약 100여 년 정도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철칙처럼 여겨왔던 뇌 지식에 대한 상식이 두 가지가 근래에 최근에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동안에는 이 뇌라는 것은 태어날 때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평생 동안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죽어가기만 하지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너무나도 유명한 뇌과학자들이 철칙처럼 지켜왔어요. 그래서 감히 이 지식을 무너뜨릴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식이 무너졌어요. 바로
아니다. 신경세포가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계속 사람은 죽어갈 때까지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변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말이죠,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어떤 지식이 만들어졌냐면, 뇌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몸이 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의 큰 변화였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쌍방향이다. 뇌가 몸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몸이 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약지가 붙어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때는 새끼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뇌세포가 우리 뇌에는 없어요. 이것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걸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고 이 새끼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뇌에 새끼손가락을 움직이게끔 하는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생성이 돼요. 어때요? 놀랍죠? 이것은 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희망과 꿈을 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안과 의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왼쪽 손을 못 써요. 왼쪽 손을 못 쓰니까 그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평생 안과 의사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게 판정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과 의사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딱 묶어놔 버렸어요. 죽기 살기로 왼손을 계속 쓰면서 움직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데 박수 한번 쳐야지 않아요? 이 원리가 바로 아까 그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몸이 뇌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주위 사람들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오른손이나 왼손을 못 쓰는 사람들한테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희망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재활 활동에 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 왔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신경세포가 4개가 있는데 계속 자극을 주니까 어떻게 되냐? 신경세포는 늘어나지 않고 신경회로막만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개가 똑같이 4개가 됐죠? 이것이 옛날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뇌에다가 계속 자극을 주니까 4개의 신경세포가 여러 개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죠. 그렇죠? 신경회로망뿐이 아니라 신경세포
세포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최근의 학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인데 보세요. 쥐는 모든 것을 인식을 수염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토마스 울시라는 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쥐의 그 수염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위에 것은 정상이고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잘라내니까 잘라낸 부분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극을 안 주니까. 그만큼 뇌에게는 자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 말이죠. 세계적인 뇌과학자 한 분이 계셔요. 그야말로 노벨상을 뇌과학 분야에서 준다고 한다면 영순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장희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대부분의 평생을 외국에서 교수로 연구활동에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펫이라는 기계도 이 사람이 최초로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천대학 총장이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가천대 의대 뇌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앉혔습니다. 이 사람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7테슬라 MRI라는 기계를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그게 대단하지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그런 아주 7테슬라 MRI라는 기계를 가져다 놨습니다. 촬영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기계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20대의 뇌하고 70대의 뇌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70대의 뇌가 20대의 뇌처럼 건강한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20대의 뇌가 70대의 뇌처럼 구멍이 뻥 뚫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뇌라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발달하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뇌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뇌의 가소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말까지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한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노력에 따라 뇌는 변화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노력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치매가 유전이 드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나요?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작용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고로 나도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고로 나도 치매에 걸릴 거야. 치매에 걸리는 것은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학설을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근래의 유전학 분야에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고로 나도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치매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은 치매에 걸리는 것이고,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은 치매에 안 걸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참으로 놀랍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가면은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해가지고 빨리 사망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9세기에는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걸렸을 때 대부분이 60대 전후에서 이 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19세기 때는 60세 전후에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30대에 죽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19세기보다 20세기는 의학도 발달하고 약도 많이 크게 발달했는데 왜 60대 정도에서 나타나던 희귀병이 30대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연구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이거였어요. 바로 뭐였냐? 19세기에는 사람들이 말린 생선하고 발효 버터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이제 음식이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거의 안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60대에 나타났던 것이 30대에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생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거예요. 말린 생선하고 발효 버터가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이라는 스위치를 옛날에는 켜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걸 안 먹으니까 30대에 켜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후성 유전학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제가 뇌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하고 후성 유전학의 이러한 원리하고를 볼 때 어떠냐?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뇌 건강으로 치매가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뇌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동물하고 식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동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쓴 거예요. 만약에 동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에게는 뇌가 있는데 식물에는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에는 뇌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에는 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등동물이라도 신경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뇌예요. 그러면은 뇌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를 알겠지요? 예? 그러면 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힌트 드리세요. 네, 맞습니다.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뇌예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뇌입니다. 자,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뭘까요? 뇌입니다. 사실은 뇌예요. 우리가 근육이 발달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해요.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멍게는 유충일 때는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멍게가 성체가 되어가지고 바위에 딱 들어붙으면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멍게는 어떻게 되냐? 뇌를 48시간 내에 딱 삼켜버립니다. 먹어버려요, 지가. 왜 멍게가 자기의 뇌를 먹어버릴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뇌는 몸의 2%뿐이 안 되는 것이 에너지는 몇 프로를 잡아먹냐면은 20%를 잡아먹어요. 필요도 없는 것이 에너지만 몽땅 소비한다면은 멍게가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삼키는 거예요. 자, 놀랍죠? 네. 그래서 뇌는 움직일 때 크게 발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자, 아까 보셨죠? 우리 뇌의 혈관입니다. 우리 뇌의 혈관이 저렇게 엄청나게 미세혈관까지 꽉 틀어박혀 있어요. 뇌가 발달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 미세혈관까지 구석구석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 해요.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나 뇌세포는 죽습니다. 왜? 혈액을 통해서 뇌에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장희 박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제공한 사진입니다. 런닝머신을 운동을 한 다음에 2개월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뇌 측정을 MRI로 촬영을 해봤어요. 자,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은 혈관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있는 것은 좀 확대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혈관은 잘 보이죠? 혈관이 잘 보이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확대된 그림입니다. 이만큼 혈관이 잘 보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류량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운동 전의 뇌혈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운동 후에 뇌혈관이 훨씬 잘 보이죠. 그렇죠. 그것은 혈액량이 그만큼 잘 공급되고 혈액이 잘 공급이 되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 뇌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뇌혈관에 혈액이 잘 공급되도록 펌프질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경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BDNF라는 물질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BDNF라는 물질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려면은 거름을 줘야죠. 그렇죠? 그처럼 신경세포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BDNF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뇌에서 BDNF 방출량이 적어져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BDNF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BDNF가 적게 방출됐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BDNF가 많이 방출됐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요. 운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뇌가 활성화되고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죠. BDNF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운동을 하면은 이처럼 방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어르신네들이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운동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걷는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뛴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다양한 기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좋아요. 약간 숨이 찰 정도 약간 빠르게 걸으면은 혈액순환에, 뇌혈관에 많은 혈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예. 그냥 여기다 도와주시죠. 예. 그러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예. 이거 학자들마다도 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책에 쓰인 것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이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이상만 하면 된다. 150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5일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450분 이상을 하면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존 네이티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제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 가로 안에 무엇가 들어갈까요? 무엇은 모든 정신과 의사에게 꿈의 치료 방법이 된다. 불안도 없애주고 공황장애도 없애주고 스트레스도 제거해주고 행복물질도 나온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요. 박수. 운동입니다. 운동. 알겠죠? 어째 운동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책에 있는 것을 캡처해 온 것이거든요. 운동하고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려도 치매에 잘 걸려요. 우울할 때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크냐면은 저 그림에서
빨간 막대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효과가 커요. 그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가장 낮아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항우울제는 약을 먹었을 때의 효과예요. 그것은 낮아요. 운동과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표, 이렇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리고 부작용도 가장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은 크게 해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운동은 우울증의 예방 주사다. 네. 한 10주 정도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도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10분 정도만 걸어도 기분 전환이 바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앞종뇌를 발달시켜야 치매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종뇌가 바로 인지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뇌는 이 그림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이것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에요.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귀 있는 집 한번 보세요. 이것은 척두엽이라고 해가지고 언어를 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에는 이건 두정엽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역할은 이 부분에서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각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앞부분을 가리켜 앞종리라고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뒷종리라고 그래요. 자, 이것입니다. 이게 뒷종리가 앞종리가 저 파란 부분이 앞종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뒷종리예요. 뇌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이 앞종리를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종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만져보세요. 앞종리 중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위에 이 부분, 이쪽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획센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지적 활동을 한다거나 무엇 생각한다거나 추론 활동을 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인지 활동을 이 기획센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코 위에 이 부분, 이건 바로 동기센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치매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자고 가서 이제 권유를 해서 나가면은 싫다고 그냥 집에 들어와 버려요. 이 동기센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눈 위에 눈썹 위에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이쪽 이 부분이 충돌 조절센터예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은 치매 중에서도 아주 나쁜 치매로 발달해 버립니다. 왜? 충돌을 조절 못하니까 화를 막 내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하고 성적 충동을 막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 부분이 망가지면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자, 그와 관련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40년대에 철도공사로 일을 하다가 쇠파이프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이고 착했던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욕을 하고 성적 충동을 막 그대로 막 드러내고 사람 뜻을 못하게끔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앞종류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지적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기획센터를 발달시키고 항상 무엇인가 열심히 몰두하면서 동기센터를 발달시키고 성적 충동이나 화를 내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이나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계속 통제하고 조절하면은 충돌 조절센터가 발달을 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나쁜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좋은 치매하고 나쁜 치매. 예쁜 치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예쁜 치매는 기억력만 깜빡깜빡하지 남을 공격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은 어떠냐면 이 부분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화도 참고 남을 공격도 하지 않고 성적 충동도 잘 통제를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은 치매에 걸려도 예쁜 치매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만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근본점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물 중에서도 말이죠. 가장 영리한 동물이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동물이 보노보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나주 주립대학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거기에 유명한 어학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노보 원숭이 9개월짜리를 입양을 해가지고 35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과연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보노보 원숭이도 말이죠. 단어를 600단어 이상을 이해를 하고 자기 의사표시도 하고 자기 감정표시도 하고 한 번은 자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거기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 호기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 그냥 기계적으로 습득할 뿐이지 왜 이렇게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줄도 모르고 그러한 우물증을 드러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호기심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 인간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크게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거의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뇌는 말이죠. 뇌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세요? 자극을 먹고 살아요. 자극. 그러면 자극 중에서도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이 뭔지 아십니까? 낯선 자극이에요. 낯선 자극. 새로운 자극. 왜 그러면 낯선 자극을 뇌는 좋아할까요? 뇌가 가장 민감한 분야가 바로 어떤 분야냐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뇌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낯선 환경에 딱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냐? 뇌는 그 낯선 환경을 빨리 파악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빨리 파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호기심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별 반응이 없어요. 어린이들 보세요. 어떤 학자가 아이들을 말이죠.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에 300개 내지 400개의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인간에게는 앞에서 말하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말이죠. 세월이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세월이 참 맞게 흐르죠. 그런데 늙어갈수록 어때요? 나이 들수록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잖아요. 20대는 세월이 20km로 달리는데 70대에서는 70km로 달린다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새로운 것,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뇌는 그 상태에 놓이면은 많이 활성화가 돼요.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뇌는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그것 같고 뭐 새로운 것이 없어져요. 새로운 자극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뇌가 별로 일하지 않은 것이 일을 별로 아는 걸로 아니까 세월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초행길에 딱 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올 때는 어때요? 금방 오는 것 같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초행길에 갈 때는 뇌가 낯선 상황이니까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뇌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한번 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 되시죠? 예.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그림 아주 중요한데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단독으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점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 점이 바로 시냅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냅스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신경망이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고 많은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요. 이게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뇌는 궁극적으로 이런 신경세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루에 뇌의 신경세포가 10만 개 정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신경세포가 하루에 10만 개 정도 없어져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뇌는 과잉 진화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필요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살 때까지 하루에 10만 개 정도 신경세포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8 내지 90% 정도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신경세포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망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나 나의 모든 것이
이 신경회로망은 시냅스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 중에서 60, 70%를 차지해요. 혈관성 치매가 2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치매가 10%입니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회로망들에게 이걸 좀 제가 어려운 말은 들으면 아니까 이 신경회로망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신경회로망을 똑똑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이것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대기업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도 지금 치매 백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앞에서 말한 그 수많은 신경회로망에 쌓여가지고 톡톡 시냅스를 끊어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여기에 써있던 로버트 커즈만이라는 교수가 해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100명의 뇌를 해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신경회로망에 똑같이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치매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치매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신경회로망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으면 치매가 생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어느 교수가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수녀들은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길고 치매 걸릴 확률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에 베르나테드라는 그 수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85세에 뭘로 사망을 했냐면은 심장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사망 후에 의사가 이 사람의 뇌를 해부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6단계에 이를 만큼 엄청난 베타아밀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러한 뇌 활동을 많이 하고 인지적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와 같이 뇌 활동을 하면은 똑같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발달을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이 뇌는 말이죠. 우리 뇌는 우리 몸의 2%뿐이 차지 않는데 에너지를 20%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뇌는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덜 쓰려고 그래요. 왜? 다른 우리 몸의 기관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뇌는 퇴화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절대 어르신들 나이 탓을 하지 마세요. 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크게 합니다. 스스로 나이 탓만 하지 않는다면 뇌는 늙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는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이 탓을 하면 안 될까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근육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어.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자꾸 퇴화되고 있어. 이게 바로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을 해버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의도적인 뇌 발달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를 안 해버려요. 그래, 나이 탓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의도적인 노력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더 빨리 치매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로 절대 나이 탓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저기 전도사님이 시간이 다 됐다고 끝내라고 얘기하네요. 그 이후에 저 중요한 말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치겠게요. 자, 오늘 제가 강의를 보니까 한 분도 따로 다른 일을 하지 않네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평소에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우리 뇌는 상상에 의한 뇌하고 상상에 의한 경험하고 실제 경험을 구분할 줄 몰라요. 뇌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상상에 의한 경험하고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막 웃잖아요. 억지라도 막 웃으면은 실제 좋아서 웃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든가 엔케팔린이라든가 도파민 같은 것이 팍팍 쏟아가지고 웃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에 억지로 한번 웃어보고 끝낼까요? 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크게 해야 합니다. 제가 웃음 치료도 강의를 하거든요. 하! 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크게 해야지. 아하하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